자, 그러면은 이제 AI 면접 기본 질문 그 부분 거에 대한 답변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기본 형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기소개 혹은 사관학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소개 부분 것은 사실은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기소개라고 할 때 수험번호, 이름, 구체적인 자신의 신상 정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지원 동기 부분 것을 대체해서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지향하는 바, 자신의 성격, 그리고 자신의 목표, 이와 같은 것을 위주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관학교에서는 자기소개보다는 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한 자신의 답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 전형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90초 이상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이 있는데 스토리텔링 방식은 일단은 약간 진성 지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릴 때의 계기나 경험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것을 전개 발전시켜 가지고 자신의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진로를 확정한 것 그리고 진로 확정한 이후에 사관학교 입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던 그 과정 그래서 자신의 미래의 직업군인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아주 개성 있게 쭉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성 지원자들 이런 부분 것은 지원 동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진성 지원자가 아니다. 네, 그런 학생들은 좀 가능하면 논리형으로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특히 졸업생 중에서도 예전에 고3 때까지 생활기록 보면 전혀 사관학교랑 관계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깔끔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네, 제가 특정 사관학교에 지원한 데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복수로 얘기해 주는 거 좋고요. 그래야지 90초를 채울 수가 있어요. 첫째, 뭐 이러이러한 거 진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군인으로서의 꿈과 진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왜 졸업 후 또는 왜 고1에서 고2 또는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진로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특히 최근 K-디펜스, K-국방의 위용과 거기에 따른 발전에 대한 확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학도를 꿈꿔왔었습니다만은 K국방의 위상을 보고서 저의 공학적 지식을 국방에 활용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진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추가적인 부연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 가지를 반드시 요약해주면은 90초에서 120초 사이를 완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직업 군인으로서의 진로 전환과 그리고 K국방에 대한 위용, 거기에 따른 저희 역할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특정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얘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요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풀리면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사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지원 동기에서 일부는 이것이 포함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교과 학습을 어떻게 해왔다. 뭐 괜찮아요. 사관학교 1차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왔다. 체력 준비를 어떻게 해왔다.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교과 활동,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을 함양해 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그와 같은 군 관련되는 활동이라도 소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군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 좀 어려워요. 어떠한 것이 행복이냐 이거죠.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최종 목표는 인간 삶의 최종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인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명예로운 삶이다. 아니면 어떠한 학생은 뭐 목표를 성취하는 삶이다. 어떤 학생은 선공후사. 즉 공적인 걸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해서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진정으로 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뭐 다양한 그와 같은 관점이 있고요.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두 개 복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거고요. 자신이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나 역시 이 부분 것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특히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명예롭게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또 출결도 어느 정도 깔끔하고 리더십도 다 갖고 있는 학생들이죠. 자, 그 상황에서 도덕성을 물어본 거죠. 역시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네, 저는 충분히 윤리적,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2개, 3개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 근거라는 것은 어떤 예시를 들어도 되고요.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 그 부분이 나의 도덕성의 하나의 사례였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었다라고 했었을 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충분한 도덕적 양심을 갖췄습니다. 얘기하고 그 부분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시가 됐든 경험이 됐든 자신만의 일화가 됐든 뭐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하고 마지막에 다시 가서 결론을 강조해줘. 따라서 저희의 이와 같은 사례에서 또 이와 같은 경험에서 이와 같은 활동에서 봤었을 때 저는 충분한 도덕성을 지닌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다음 질문, 명예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 것도 좀 어려워요. 사관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명예죠. 그래서 뭐 명예이혼제도 또 시험도 명예시험제도라는 말을 하죠. 즉 무감독 시험 체제고 그 부분이 바로 명예시험제도 뭐 이렇게 보는데 과연 명예란 무엇인가? 사실 각자 기준으로 명예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건 추상적 개념이고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자신 기준으로 명예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명예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보아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체가 명예인지에 대한 그와 같은 사례를 또 얘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 자체가 명예로운 삶을 추구한다라는 부분 것을 예시하면서 거기서 명예의 개념을 좀 더 부각해서 얘기해도 아주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